지금부터 여러분의 이제 제도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사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에게는 조금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냥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어떤 게 나올 거라고 찍어드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경제법의 전체적인 어떤 이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법 목차죠. 여러분한테도 나눠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법 거기 목차가 있을 겁니다. 이 목차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 나눠 드릴 건데 조문의 위치 있죠. 조문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최소한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경제법, 독점규제법은 규제법에 대한 전체가 최소한 제목, 장 정도에서 스크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쯤에 조문의 위치가 있다는 까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조문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조문이 있어도 시험장 가면 잘 찾지 못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5과목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다섯 개 법이 6개 법인가요? 6개의 법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거는 됐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 독점규제,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 방문판매법, 그죠? 이렇게 전자상거래법이 있다. 그리고 요거 독점규제법은 하나의 경쟁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주제고, 소비자기본법부터 해서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보호관련법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소비자보호관련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 트랙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은 머릿속에 넣고요.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독점규제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시험이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그래야만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먼저 독점규제법부터 우리 한번 잡아보죠. 아까 제가 문제를 기출을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주제입니다만은 보시면 일단 총론 부분에 있죠. 이 총론 부분에 나올 것이 있습니다. 나오는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검토해 둘 게 이제 역외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역외 적용. 다시 말해서 크게 본다면 독점규제법의 적용 범위죠. 그렇죠?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판례도 있고 거기는 꼭 한번 체킹해 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2장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그 다음에 기업 제한 안 본다. 그죠? 경제력 집중 억제 안 보지만 제목은 쭉 생각나셔야 돼요. 이 법조문 순서의 목차거든요. 그 다음에 부당 공동행위 제한이 5장에 있다. 그렇죠? 꼭 알아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나올 주제를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줄줄줄 있죠. 가면서도 독점규제법 나올 거 뻔하다. 시장지배주의 남용 금지 행위,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는 매년 나온다 하더라 라고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는 양이 별로 안 되지만, 알겠죠? 양이 별로 안 되지만 그래서 별도의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킹해야 된다. 작은 문제라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전담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것인데 시험에 안 나온다더라. 그 다음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성립, 이거 문쟁 조정도 이것도 그냥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뜬다 하더라도 브리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문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목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사 등의 절차에서는 우리 뭐만 보면 된다 그랬죠? 하나 더 추가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고제도가 있거든요. 신고제도가 있는데 이 신고제도를 하나 체킹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동의의결 절차가 있죠. 동의의결. 이 동의의결 절차가 있어요. 요거 2개 정도만 한번 체킹하면 돼요. 과징금, 부과징수도 볼 거 없고 손해배상하고 금지 청구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반드시 이 체킹을 한다. 그 다음에 적용 제외 부분 있죠. 13장 이 부분은 앞쪽에서 총론에서 있다가 역외 적용과 함께 같이 적용 범위로 설명을 해버릴 겁니다. 이게 원래는 사실 총론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보칙이나 행정형벌도 사실은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가 들어와야 된다. 알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총론부터 한번 가볼게요. 총론에는 어떤 주제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총론에는 독점규제 공정거래법의 구성, 이 구성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해야 되는데 독점규제법의 전체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꼭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조문 찾는데 이거만큼 좋은 이게 기억해 놓으면 이거만큼 조문 찾는데 좋은 게 없어요. 이 정도는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죠? 구성표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만큼 몇 조부터 몇 조까지 대충 어디 뭐가 있다는 까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독점규제법의 목적인데 이건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독점규제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목적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개념인데 이 모든 법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법들이 가보면 1조의 목적이 나오고 2조의 정의 규정이 나옵니다. 이 정의는 그 특별법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 혹은 사업자 단체 뭐 이런 거 있죠. 이러한 개념들은 여기 정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업자 단체 규정하면 없어요. 만약에 그 문제가 나왔다면 정의 규정에서 찾아서 개념을 쓰고 제도를 써나가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 규제 개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중요한 것만 하겠다. 그 다음에 4절에서 요겁니다. 적용 범위, 적용 제외, 여기에 적용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시험에 부분 논점으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됐는데, 이게 조문 위치라고 제가 옆에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이 부분을 대략적이나마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계속 반복해 봅니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주제는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가 실체 규제를 합니다. 실체. 어디까지요? 총칙부터 해서 사업자 단체 있죠. 이 정도가 뭐라고 하냐면 실체법적 규정이라 합니다. 실체법적 규정이고 그 밑에 전담기구부터 있죠. 이 뒤쪽은 우리가 절차 규정이라고 해요. 절차 규정. 이렇게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 규정 나눠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일장 총칙, 아까 그대로 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장지배주치, 남용금지, 기업결합 제한, 경제력 집중,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는 원래는 이게 있죠. 이번에 20년에 전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가 별도로 불공정거래에 끼어있지 않고 별도로 장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편제를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가격 있죠. 가격 구속 관련돼 있죠. 가격 구속 남용 행위 있죠. 그거에 이제 하나의 내용인데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 하나의 형태로 포함되어야 된다 해서 바로 옆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시정조치 과징금 냈고요. 사업자 단체. 그 다음에 공정거래 조정 다 필요 없고 조사 등의 절차 계속 반복할 겁니다. 조사 등의 절차에서는 지금 여러분 암기해 보십시오. 신고. 그 다음에 동의 의결. 요 두 가지. 신고, 동의 의결. 알겠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됐고요.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제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목차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보시고요. 차근차근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할 건 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체킹을 좀 하십시오. 자,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구성은 끝났고 목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 우리 독점규제법이 도대체 목적이 뭐냐? 왜 만들어졌냐? 이걸 우리가 공부할 때 한 번은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너무 많이 어렵던 그걸 할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 한번 눈길은 주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독점규제법의 1항에 보면 1조에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요거를 방지한대요. 그러면 어때요? 앞쪽에 봤듯이 2장 3장에 보니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있었죠? 그 다음 장에 경제력 집중 제도가 있었죠? 이걸 방지하고 또 그 다음에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해서 그죠? 규제해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이게 이제 직접적 목적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 목적이 돼요. 그런데 목적에 보니까 이미 중요한 주제가 다 나왔어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시장 지배적 남용이 중요하잖아요. 늘 준비해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독점규제법에서 시지남용행위하고 그리고 부당공동행위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이 세 개만 꽉 잡아놔도 있죠. 일단은 뭐 반타작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목적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한다.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인 거죠. 그러면 경제와 관련되는 그죠? 하나의 규제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규제법입니다. 알겠죠? 계속 이제 제가 규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규제법을 놓치면 안 돼요. 규제법. 그래서 보시면 규제는요. 규제를 할 때 행위를 규제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그죠? 원인을 규제할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우리 독점규제법은 거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차 한번 체계적 지위 한번 가보십시오.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규제는요. 원인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고 폐해 규제라 그래서 행위 자체가 있죠. 결과가 나왔을 때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독점규제법은 거의 있죠. 원인보다도 행위 규제입니다. 행태 규제예요. 잘못하는 행태를 규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예요. 알겠죠? 행위 금지예요. 그 다음에 부당 공동 행위 금지죠.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죠. 행위 금지예요. 그렇다면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당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금지에 가보면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데 규제법이기 때문에 규제는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요건론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규제할 건데 가보면 전부 다 규제하는 행위가 나와 있어요. 행위가 요건 나온단 말이죠. 남용 행위, 그죠? 요건.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행위에 맞는 사례를 찾아서 그 조문을 쓰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전부 사례가 그래요. 가보면요. 불공정 거래 행위 있죠. 그중 여러 가지 나열된 행위 중에서 사례 하나 주고 어디에 해당되느냐 맞춰 넣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행위 규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보면 전부 요건론인데 행위가 가장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죠. 그 다음에 7장도 가보면 사실은요. 사업자 단체 행위 금지예요. 이들이 어떤 행위? 다시 말해서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행위 규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모든 행위 규제 못해요. 그래서 법에서 어때요? 요러한 행위는 우리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행위를 법에 규정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공부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알겠죠? 눈치채셔야 돼요. 사례 볼 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미 답이 다 나왔습니다. 알겠죠? 행위 규제다. 그래서 행위 규제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기 설명할 때 다 빼버렸는데 독점규제법의 어떤 규제의 특징이 바로 이런 폐해 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폐해 규제. 원인 금지주의가 아니고 폐해 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거기 가면 설명하겠지만 부당공동행위 가보면요. 이게 행위를 규제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부당공동행위는 합의잖아요. 이 합의를 하고 우리가 가격을 좀 올리자라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가격 올리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당공동행위 가보면요. 행위를 규제하기도 하지만
합의 그 자체를 위법성으로 봅니다. 규제한단 말이죠. 이건 우리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원인금지주의를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알겠죠? 예외적으로. 다시 말해서 추상적 규범 통제라 그래서, 알겠죠? 어떤 폐해가 나타나기 전에도 규제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 부당공동행위입니다. 알겠죠? 부당공동행위. 나머지는 전부 구체적 규범 통제로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자꾸 느낌을 갖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보다 보면 별거 없어요, 사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됐어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목적 부분 아시겠죠? 목적 보니까 중요한 게 다 떠올랐다. 됐죠? 뭐 한다고요? 시장지배주의 남용, 경제력 집중 방지한다. 그 다음에 부당공동행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나머지 궁극적 목적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력 집중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시험 내기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검토할 필요가 지금은 좀 없다.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직접적 목적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알겠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한마디로 우리 독점규제법은 경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쟁법,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독점규제법의 모법으로서 근거법이 되는 규정은 헌법입니다. 알겠죠? 헌법 119조에 보면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정자본주의 근거 규정이 119조잖아요. 그죠? 거기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그 법이 바로 독점규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공정하고 자유 경쟁은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 이거는 썩기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최대한 양자를 조화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함께 쓰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극적 목적은 뭐 아까 봤습니다만은 창의적인 기업 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여러분 참고할 게 독점규제법도 그러면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죠?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국민경제의 균형이 발전 도모한다. 됐죠?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볼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해서 우리가 독점규제법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3절 있죠? 독점규제법상 규제 개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개념은 중요한 거 이제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법은 우리가 규제죠, 그죠? 규제. 공정거래법 규제고 정부가 자본시장에 개입한다는 거죠.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입할 때 자칫하면 사적 자치가 침해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이죠. 그리고 법에 엄격한 요건을 정해서 그 요건에 맞았을 때 규제하도록 만드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우리 독점규제법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규제법이지만 요건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건 중에서도 특히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애매모호하거나 개념이 너무 확대됐을 때는 규제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규제의 요건을 설정한다. 다시 말해서 규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개념이. 이런 경우가 규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당국이 국가죠.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이 규제의 개념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규제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규제 부분도 중요하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신 게 좋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사업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업자 개념. 그러면 독점규제법은 누구의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느냐? 사업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다시 말해 독점규제법의 행위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자예요. 우리 민법 같으면 어때요? 민법은
행위 주체 따질 때 주체는 누구예요? 혹시 민법의 주체는 누굽니까? 민법의 주체 우리 한번 물어보죠. 민법의 주체. 민법의 주체 사람이지 사람. 일반 사람이죠. 그러면 행위는요? 법률행위잖아,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그 과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법이다. 그럼 상법은 민법의 사법의 특별법이잖아요. 그럼 상법은 주체는 누구죠? 상인이죠. 행위는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체와 행위가 있죠. 특별법은 주체가 행위가 아주 특별하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독점규제법도 어때요? 민법이 아니잖아요.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면 주체와 행위가 필요한 거죠. 주체 누구예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사업자 개념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민법에서 사람, 주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자연인 법인부터 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상법도 어떻게 해요? 가보면 주체가 너무 중요해요. 상인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상인. 상인의 종류부터 해갖고, 그리고 상행위가 너무 중요했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체는 사업자. 그 사업자 개념이 앞쪽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별도로 막 사업자를 뭐 이론적으로 뭐 다른 과목처럼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독점규제법에 주체는 사업자가 나왔다. 그럼 행위는 뭘까요? 독점규제법에 각 제도에 가보면 사업자가 하는 규제되는 행위가 나옵니다. 별도로 나와요. 이건 규제법이기 때문에 그 제도마다 쫙 나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거 어때요? 거기에 행위가 쭉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행위는 어떤 거예요? 불공정 거래 행위.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알겠죠? 그 규제의 제도에 따라서 행위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업자라면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행하는 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행하는 자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다 포함되겠죠?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자기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 이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깁니다만은 쓸 일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사업자가 이런 걸 말한다.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사업자 할 때 나중에 우리가 부당공동행위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사업자를 개념을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럴 땐 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업이라 하면 타인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에 상하는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아주 정말 최소한 여러분이 독점규제법을 이해하기 위한 정도의 해설을 좀 달아봤습니다. 거의 그러고는 조문을 다 넣어봤어요. 조문 해석론이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준 요 요약서를 반복해서 아주 여러 번 보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시간이 안 나서 못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업을 행하는 자는 자연인, 법인 뭐 상관없어요. 사단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일단 사업을 행하는 자면 여기에 사업자로 봅니다. 그리고 독점규제법에서 사업자에는요 거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독점규제법은 거래 행위만 다시 말해서 거래 행위만 적용됩니다. 거래 행위가 아니잖아요. 거래 행위 아닌 곳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하는 거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알겠죠? 사업자가 하는 거래 행위만 적용된다. 그래서 또 거래 행위가 아니거나 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사실 경쟁 질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이 법이 뭐죠? 경쟁 질서를, 그죠?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규제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독점규제법은 공정과 자유경쟁, 알겠죠? 경쟁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행위, 그 다음에 부당 공동행위 가보시면 경쟁 제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쟁 제한이 뭔지 아세요? 경쟁 질서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있죠.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우리가 규제하겠다는 게 이 법의 목적이라니까요. 모든 문제가 독점규제법에 가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말은 살짝 바뀌더라도 전부 어때요? 경쟁을 제한하는 자리에 대해서 사례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어때요? 그거를 규제하는 건데 제도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부당 공동행위로 규제할 것이냐. 알겠죠? 행위를 그랬으면 이게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독점규제법을 배우는데 경쟁이라는 말을 모르면 안 돼요. 왜 규제하는데? 이 자들 왜 규제하는데?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독점규제법을 만들어서 규제한다. 그러면서 곳곳에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한다는 거죠. 그 제도 한 4-5개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점규제법 하는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하는데 경쟁이란 말, 그죠? 경쟁 질서, 그 다음에 경쟁 제한이라는 말이 뭐 알긴 알겠지만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이고 그 하나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좀 느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보면 이제 요건에도 경쟁 제한성 요건이 나오거든요. 다 가보면 그렇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체킹해 볼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뭐 1시간 다 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업부터는 조금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겠습니다.